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26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최근 4거래일에 이은 낙폭에 이어 오늘도 음봉을 형성한 하루였습니다. 이에 양대 증시 5거래일 연속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코스피는 0.17%, 그리고 코스닥은 0.9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실상 분봉상 흐름을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오전 중 변동성을 보이기도 보였으나 장중 양대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기조들도 보이긴 보였습니다. 여기에 주요 원인들을 좀 꼽아보자면 전일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해당 두 기업의 실적 발표 모두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해당 두 종목의 시간외 거래에서 수급이 꽤나 몰리는 상황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지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다시금 이렇게 상승분을 밀어버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시키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 나스닥 선물은 1% 넘게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만 이어진다면은 오늘 밤 미국 증시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된 이제 수급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겨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한국과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장세가 ING 형태죠.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무조건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반대로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국 증시도 무조건 떨어지는 거는 또 아니기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을 인지하면서 거시적인 내용을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 왜곡 현상이 지금 다시금 정상화 수순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제 한국 증시 단독적인 독단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꾸준히 언급이 되던 거예요. 꾸준히 20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부채 한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죠.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 한도에 맞닥뜨려지니까 부채 한도를 다시 증가시켜서 부채를 늘리고, 이러한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던 건데, 지금 역시 31조 달러 부근의 부채 한도와 부채가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에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의 예금을 지출 예금을 삭감시키고 부채 한도를 높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건 다른 부분이다. 연방 정부의 자금 자체는 별도적인 거고 부채 한도 역시 별도적인 거다. 그래서 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 한도 인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누가 말한 거죠?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죠. 그리고 백악관은 공화당의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 연계 방안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는 부채 한도대로 조건 없이 상향하고 정부 재정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입장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부채 한도가 결국 올라갈 확률이 높기야 높겠죠. 그쵸? 결국 높기야 높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거냐면, 제가 썸네일에 디폴트라는 내용을 써놨는데 최종적으로 결국 디폴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직접적으로 7월달 디폴트가 올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지금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채권 시장도 사실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디폴트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디폴트 위험을 좀 대비하는 성격이죠. 그냥 보험 같은 성격의 CDS, 신용부도 스와프가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어떤 수순으로 지금 많이 올랐냐면은 08년 서브프라임 당시죠. 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된다 혹은 디폴트가 진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가는 안전자산일 수 있잖아요. 이 위험자산, 투자자산 중에서. 근데 그런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국채를 사면은 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같은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이고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2%짜리를 10개 발행시켜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한다면 자,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죠. 국채 금리가.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같은 금액을 조달받으려고 해도 보다 많은 채권을 발행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채 금리는 올라가 있으니까 보다 고정적인 지출은 늘어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 투자자산으로서도 매력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겠죠. 우리가 경제, 신용 관련된 거 말고도 무역적인 부분, 경기적인 부분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 증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